알로라 민영입니다. 2019년 새해 첫 팩 1월 발매 예정인 태그볼트를 지난번 다크오더와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발매 기념 토너먼트도 있다고 하니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GX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이상의 꽃 세레비 태그팀 GX입니다. 체력은 270으로 풀타입 포켓몬으로 첫 번째 기술은 풀 무무발비로 50딜을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독가, 화상과 혼란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기술 발비만 채우면 150딜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GX 기술은 풀 무무발비로 180딜을 주면서 이 포켓몬의 HP를 모두 회복합니다. 추가로 풀에너지 카드가 한 개 더 붙어있다면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카드를 모두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엄청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의 꽃 세레비 태그팀 GX는 쉐이미와 함께 쓰이면서 체력을 회복하면서 에너지를 붙여서 딜과 탱 양쪽의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라란티스와 같이 쓰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음은 두 종류의 뿔충이와 딱충이입니다. 첫 번째 뿔충이는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를 선택해서 배틀 포켓몬과 교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기술은 단순하게 10데미지를 줍니다. 두 번째 뿔충이 같은 경우에는 무색 발비 하나로 20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도 10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충이는 이 포켓몬에게 풀에너지가 붙어있다면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은 무색 발비 2개로 20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뿔충이와 딱충이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독침붕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진화한 딱충이의 기술은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 기술은 이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서로의 배틀 포켓몬을 기절시킨다 라는 효과로 만약에 태그팀 GX를 기절시키게 되면은 상대는 프라이즈를 한 장만 가져가고 저는 3장을 가져가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까다롭기는 하지만 충분히 강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무무발비로 90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도 10데미지를 줍니다. 이번 풀 포켓몬은 파라스와 파라섹트로, 파라스는 단순하게 부가 효과가 없는 딜만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파라섹트는 이 포켓몬이 있는 한 포켓몬 체크 때 상대의 혼란 상태의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2개 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풀에너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30데미지를 주고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소개한 이상의 꽃 세레비 태그팀 GX와 같이 쓰라고 넣어놓은 카드 같네요. 마침 이상의 꽃 세레비 태그팀 GX의 첫 번째 기술이 혼란도 주는 부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아라리입니다.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곱하기로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수 곱하기 10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라리가 진화하게 되면은 드래곤 타입의 알로라 나시로 진화하게 됩니다. 알로라 나시의 기술은 에너지 발비 없이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덱을 뽑는다. 원한다면 덱을 뽑기 전에 자신의 패를 원하는 만큼 트래시한다는 효과로 관광객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풀무 하나 발비로 60 곱하기 자신의 패에 있는 아라리를 원하는 만큼 트래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60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팩에 수록된 마지막 풀타입 포켓몬 프사이저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딜을 주고 상대의 다음 차례에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은 후퇴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풀 무무 발비로 동전을 2번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기절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독침문과 같이 상대를 기절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엄청난 효과인 만큼 그에 따른 대가로 동전을 2번 던져야 되는 승부사의 기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불타입으로 시작은 1세대 스타팅 포켓몬인 파이리입니다. 파이리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10데미지를 주고,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 곱하기 이 포켓몬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터 수 곱하기 20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리 같은 경우에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한 개 트래시합니다. 물론 30딜은 주고요. 파이리에서 진화한 리자드는 불에너지 2개 발비로 30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화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자드를 거쳐 최종 진화까지 이르게 되면은 1세대 히어로 리자몽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리자몽의 특성은 자신의 차례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로 이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2개 올린 후 자신의 덱에 있는 불에너지를 2장까지 이 포켓몬에게 붙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불에너지 2개 발비로 30 플러스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불에너지를 모두 트래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에서 기본 에너지 플레이와 9회띠까지 붙이면은 210 데미지로 조로아크 GX도 1타낼 수 있는 생김새답게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알로라 6테일의 원조인 6테일과 알로라 9테일의 원조인 9테일입니다. 알로라 6테일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상대의 다음 차례에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화 포켓몬인 9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테일의 특성은 자신의 차례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로 자신의 패에 있는 불에너지 2장을 트래시함으로써 상대의 벤치 포켓몬 1개를 선택해서 배틀 포켓몬과 교체를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XY 카드를 생각해보면 플라드리가 떠오르네요. 기술은 불무무 발비로 90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보고 두파팡 GX 아고용 덱과 같이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테일의 특성으로 불에너지를 트래시하게 되면은 아고용으로 차지업 특성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두파팡 GX의 깜짝 헤드로 상대의 벤치에서 불러낸 포켓몬을 빠르게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도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불 포켓몬들입니다. 첫 번째 포니타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고 불에너지 2개 발비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3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면에 나오면 40 데미지를 주게 되겠네요. 날쌘마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에게 20 데미지를 주고 배틀 포켓몬을 화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불에너지 2개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고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상대의 다음 차례에 이 포켓몬은 기술의 데미지나 효과를 받지 않게 되는 부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어입니다. 불에너지 1개 발비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불에너지를 모두 트래시하고 그 에너지의 수만큼 상대의 덱을 트래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만 만족하면 또 다른 밀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불불불 무발비로 18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3개 트래시해야 되는 디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로써 태그볼트에 수록된 불타입을 마치고 이번에는 물타입입니다. 물타입 첫 번째 포켓몬은 잉어킹 고래왕 GX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물에너지 5개 발비로 180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GX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물에너지 하나에 10 데미지를 주지만 추가로 물에너지가 7개 더 붙어 있다면 상대의 벤치 포켓몬 전원에게도 100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념 여부에 따라서 블랙레이 GX보다 더욱 강력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잉어킹 고래왕 태그팀 GX 같은 경우에는 PTCGO에 이미 불려서 가끔 대전을 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덱입니다. 보통 아고용과 누오와 함께 사용해서 에너지를 아고용에 채워주고 누오에 흘려보내기로 발비를 채워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그볼트에 이상S 이상의 풀은 없지만 꼬부기와 어니부기는 있습니다. 꼬부기는 두 종류의 카드로 나누어져 있고 어니부기는 한 종류의 카드입니다. 첫 번째 꼬부기는 특성을 가진 꼬부기인데요. 필드에 자신의 스타디움이 나와 있다면 이 포켓몬에게 필요한 후퇴 에너지는 모두 없어진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단순하게 발비만 채우면 딜을 주는 효과네요. 두 번째 꼬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니부기도 이제 보니까 그렇네요. 꼬부기의 최종 진화 형태인 거북왕입니다. 거북왕의 특성은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덱의 위에서부터의 숫장을 보고 그 중에 있는 물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자신의 포켓몬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남은 카드들은 덱으로 되돌리고 섞습니다. 이렇게 되면 잉어킹 고래왕 태그팀 GX의 에너지 발비를 빠르게 채울 수 있는 서포팅 역할뿐만 아니라 물에너지 3개 발비로 15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도 30 데미지를 주는 서브 어태커로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블루시티 체육관 관장인 이슬이의 포켓몬 중 한 마리인 보라파덕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다음 차례에 상대는 패에서 트레이너스를 꺼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10 데미지까지 주네요. 그 다음은 보라파덕의 진화 형태인 골덕입니다.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배틀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 개 선택합니다. 선택한 기술은 상대의 다음 차례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무색에너지 3개 발미로 9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필드의 포켓몬에게 물에너지가 붙어 있다면 원하면 이 기술의 데미지를 상대의 배틀 포켓몬 대신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오렌지 제도에서 섬과 섬 사이의 이동을 도와준 라프라스입니다. 기술은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고, 두 번째 기술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플러스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물에너지의 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덱에 따라 고딜을 낼 수 있는 서브 어택으로서 활용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E3의 포켓몬 중 한 마리였던 별가사리입니다.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고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드는 부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 형태는 아쿠스타입니다. 아쿠스타는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4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덱에 있는 물 또는 초타입 에너지를 3장까지 자신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나중에 소개해드릴 라티오스, 라티아스 태그팀 GX의 기술을 보면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물 포켓몬은 잉어킹과 갸라도스입니다. 잉어킹은 태그팀뿐만 아니라 개별 카드로도 같이 수록이 되었네요.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 포켓몬으로부터 진화하는 카드를 자신의 트래시로부터 한 장 선택해서 이 포켓몬에게 올려 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잉어킹이 진화해서 갸라도스가 되면은 기술은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7장 앞면으로 한다. 그중 물에너지 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추가하고 그 물에너지를 덱으로 되돌리고 섞고 남은 카드를 트래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7장 모두 물에너지일 경우 24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물에너지 3개 발비로 10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한 개 트래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그볼트의 마지막 물 포켓몬인 프리저입니다.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있는 한 자신의 벤치의 물 포켓몬은 전원 상대가 패에서 서포트를 꺼내서 사용할 때 그 효과를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물에너지 2개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물에너지 2개를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인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잉어킹 고래왕 태그팀 GX를 키울 때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타입 포켓몬인 피카츄 제크로무 태그팀 GX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전기에너지 3개 발비로 150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덱에 있는 번개에너지를 무려 3장까지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GX 기술은 번개에너지 3개 발비로 추가로 번개에너지가 3개 더 붙어 있다면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170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HP 170 하면 딱 떠오르는 포켓몬이 카푸나비나 GX이기 때문에 피카츄 제크로무 GX를 상대할 때는 카푸나비나 GX를 내려놓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피카츄 제크로무 태그팀 GX 같은 경우에는 썬더 지라치 덱에 투입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썬더 지라치와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제라오라 GX도 함께 투입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덱을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 종류의 알로라 꼬마돌입니다. 첫 번째 알로라 꼬마돌 같은 경우에는 번개에너지, 무색에너지 각각 하나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도 60 데미지를 주는 자폭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로라 꼬마돌은 에너지 발비 없이 자신의 덱에 있는 번개에너지를 2장까지 이 포켓몬에게 붙이고, 두 번째 기술은 번개에너지 하나,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50 데미지를 줍니다. 단 동전을 던져도 뒷면이 나오면 실패한다고 하네요. 알로라 꼬마돌에서 진화한 알로라 대구리는 기술 발비만 채우면 딜을 주는 기술밖에 없고, 알로라 딱구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발비 없이 자신의 벤치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번개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이 포켓몬에게 붙임으로써 그 장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술로 에너지 발비를 채워서 두 번째 기술로 190 데미지를 주면서 대신에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2개를 트래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태그볼트의 마지막 전기 포켓몬인 찌리리궁과 분볼입니다. 찌리리궁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고, 분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차례에 이 카드를 패에서 꺼내서 진화시켰을 때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드에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번개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인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전기에너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50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타입 다음에는 초 타입 포켓몬입니다. 초 타입 첫 번째 포켓몬은 팬텀 따라큐 태그팀 GX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초에너지 2개 발비로 상대의 패를 보고 그 중에 있는 트레이너스의 장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GX 기술은 초 플러스로 상대의 다음 차례의 상대는 패에서 카드를 꺼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초에너지가 한 개에 더 붙어 있다면 서로의 플레이어는 각각 패가 7장이 되도록 덱을 뽑습니다. 이런 팬텀 따라큐 태그팀 GX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트레이너스 장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상대가 패에서 안 가지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면은 더스트나를 꺼내서 압박을 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발비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 칼라마네로와 같이 쓰이는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켓몬은 니드런 암컷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한 장을 벤치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는 20 데미지를 줍니다. 진화 형태인 니드리나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트레이시에 있는 초 타입 포켓몬 5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덱으로 되돌리고 섞을 수 있고,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를 줍니다. 최종 진화인 니드키는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GX, EX는 제외하고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나서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10 플러스 자신의 벤치에 진화 포켓몬의 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로아크 GX와 함께 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조로아크 GX의 약점인 격투 타입을 니드킨이 커버해주면서 니드킨의 데미지 또한 조로아크 GX를 많이 까므로써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니드킨과 한 쌍인 니드킹 라인입니다. 니드런, 수컷과 니드리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발비만 채우면 딜을 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니드킹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 선택해서 배틀 포켓몬과 교체한다. 그 후 새로 나온 포켓몬에게 50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초에너지 하나,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100 플러스 벤치에 니드킨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100 데미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눈회와 독파리입니다. 왕눈회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고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독파리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독과 혼란으로 만들고, 초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울트라 비스트로부터 데미지를 받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 비스트와 뭔가 연관이 있던 포켓몬이었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에는 질퍽이와 질뻑이입니다. 알로라가 아닌 모습은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질퍽이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고, 질뻑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상대의 독상태의 포켓몬은 진화, 퇴화해도 독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4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독으로 만들고, 이 독에너지가 올리는 데미지 카운터는 2개가 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지훈의 집의 가정부 포켓몬인 마인맨입니다. 마인맨은 이 포켓몬이 있는 한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는 상대의 포켓몬과 그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모든 카드는 패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보면은 떠오르는 덱들이 몇 개 있을 텐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스프레드 덱을 떠올렸었습니다. 데미지 카운터를 넓게 뿌리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데, 대부분 아세로라나 다른 회복 카드에 의해서 계획이 망가져서 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마인맨이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그볼트의 마지막 초타입 포켓몬 마인맨과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루즈라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기술은 초에너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벤치의 포켓몬 수만큼 데미지 카운터를 상대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격투 포켓몬인 만키와 성원숭입니다. 만키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패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기술은 단순하게 에너지 발비만 채우면 딜을 주는 효과고, 성원숭 같은 경우에는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고 격투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80 데미지를 주면서 스타디움이 나와 있다면 80 데미지를 추가하고 그 후 스타디움을 트래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차기의 황제와 주먹의 황제라고 불리는 시라소몬과 홍수몬입니다.
시라소모는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 기술은 자신의 이전 차례 홍수몬이 첫 번째 기술인 히트 앤 어웨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9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벤치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홍수몬의 첫 번째 기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트 앤 어웨이란 기술로 30 데미지를 줍니다. 효과는 원한다면 이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포켓몬 모두 두 번째 기술은 에너지 발비만 채우면 딜을 주는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석 포켓몬입니다. 암나이트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암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상당히 고약한데요.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자신의 필드의 포켓몬 수가 상대보다 적다면 상대는 패에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술은 다행히 에너지 발비만 채우면 딜을 주는 형태네요. 그 다음 화석 포켓몬은 투구입니다.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4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에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20이 된다고 합니다. 투구의 진화 형태인 투구푸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암스타와 마찬가지로 특성이 상당히 고약합니다.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있는 한 상대는 패에서 서포트를 꺼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기술은 격투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두 개 발비로 8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벤치 포켓몬에게도 두 마리에게 각각 2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벤치는 약점과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만약에 마적의 히든 볼트릭이 살아있었다면은 투구푸스와 암스타를 동시에 내서 압박을 하는 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하네요. 마적의 히든 볼트릭은 없지만 아마도 덱을 잘 짜시는 분들은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다른 유저들에게 강력함을 알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드래곤 타입인 라티오스 라티아스 태그팀 GX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물에너지 하나와 초에너지 두 개의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240 데미지를 줍니다.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3개 트래시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초타입 포켓몬 아쿠스타와 함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GX 기술은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기본 에너지 5장을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에너지가 붙어 있다면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기술의 데미지나 효과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술을 쓰고 GX 기술로 딜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 종류의 민용입니다. 첫 번째 민용은 전기 에너지 하나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2번 던져서 한 개라도 뒷면이 나오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민용 같은 경우에는 이 포켓몬은 상대의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효과를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체력과 60, 70 차이가 나는데 공박사를 쓰냐 네스트볼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민용을 선택할지가 갈릴 것 같네요. 저는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습니다. 민용의 진화 형태인 신용은 물에너지와 번개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고 동전을 2번 던져서 나온 앞면의 수만큼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모두 뒷면이 나오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하네요. 망나뇽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볼만합니다.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덱에 있는 서포트를 한 장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에너지와 전기에너지, 무색에너지 각각 한 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SM 1탄의 망나뇽처럼 풀타입이 섞여있는 기술 발비였다면 투구분홍과 함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물에너지가 섞여서 조금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인 잠만보가 포함된 EV 잠만보 태그팀 GX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패에 있는 에너지를 한 장 자신의 포켓몬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에너지라고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에너지도 가능합니다. 기술 2는 무색에너지 4개 발비로 120 플러스 상대의 배틀 포켓몬이 진화 포켓몬이라면 120 데미지를 추가한다는 효과로 240 데미지, 거기다 굿띠까지 끼면 270 데미지로 현재 존재하는 1진화, 2진화 GX를 상대로 모두 1타를 낼 수 있습니다. GX 기술은 무색 에너지 4개 발비에 210D를 주면서 추가로 에너지가 한 개 더 붙어 있다면 자신의 패가 10장이 되도록 뽑는 부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능력 자체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는 구구입니다. 첫 번째 구구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서 한 장을 뽑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 데미지를 줍니다. 두 번째 구구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플러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9구에서 진화한 피조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덱의 위에서부터 두 장을 보고 그중 한 장을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은 카드는 아래로 되돌립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발비만 채우면 데미지를 주는 형태고, 피존2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하게 합니다. 이때 배틀필드로 내보낼 포켓몬은 상대가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과 붙어있는 모든 카드들을 상대의 패로 되돌리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 벤치킬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잘 안 나오겠네요. 잘 안 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켓단의 마스코트인 나옹입니다. 나옹은 기술 발비만 채워주면 딜을 주는 형태고, 진화 형태인 페르시오는 첫 번째 기술이 무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패가 4장 이상이라면 상대의 패를 보고 그 장수가 4장이 될 때까지 트래시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6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오리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서 두 장을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술과 똑같이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플러스 데미지를 주기 전에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도구를 트래시할 수 있습니다. 트래시한 경우 70 데미지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은 캔카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진화 포켓몬을 두 장까지 상대에게 보여주고 나서 패로 가져옵니다. 예전에 수록된 노구치가 기본체를 까는 역할이라면 캔카는 진화체를 찾아오는 역할을 가지고 있네요.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80 데미지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켄타로스입니다.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10 플러스 자신의 필드에 있는 켄타로스 GX도 포함해서 켄타로스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터의 수 곱하기 1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그볼트에 수록된 마지막 포켓몬, 화석 포켓몬인 프트라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고,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자신의 벤치에 GX, EX 포켓몬이 없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80 데미지, 9회 머리띠까지 붙이고 있으면 210 데미지까지 낼 수 있습니다. 1 진화 형태인 만큼 쓰기가 편한 모양인지 자주 덱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라치 칼라마네로에 투입돼서 칼라마네로로 에너지를 빨리 채우고 지라치로 원하는 파츠를 찾아옵니다. 태그볼트에는 SM 팩에 이전에 포함되어 있던 10종류의 카드가 다시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동굴 탈출 로프와 수수께끼 화석, 하이퍼볼 이상사탕, 저지맨, 난천이 있는데요. 나머지 4장의 카드는 이미지가 새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아쿠아 패치는 이전의 버전에서는 뭔가 디지몬의 문장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였었는데, 이번 아쿠아 패치는 책상에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드블로우 같은 경우에도 세일러스를 봤었을 때 아예 다른 카드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작게 보이는 약전보험, 강철 프라이팬, 이스케이프 보드가 날아가는 걸 보고 이거 혹시 필드블로우 아냐? 했더니 진짜 필드블로우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일러스가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전에 9의 머리띠는 단순하게 형태만 나와 있었다면 새 일러스트에는 성원숭이 9의 머리띠를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성원숭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드는 외국에 있는 레저널의 프로모 카드로 먼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전진도 새로운 일러스트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전의 전진은 체육관 안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외부로 나가서 뭔가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새 일러스트가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제 태그볼트에 수록된 새 트레이너스 카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저지맨 휘술로 2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덱에서 한 장을 뽑는다,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저지맨을 한 장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온다. 물론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저지맨 휘술을 넣음으로써 빠른 덱 압축이 필요한 덱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게임을 56장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네요. 두 번째 효과로 트래시에 있는 저지맨을 회수해서 상대의 패견제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포켓몬 통신입니다. 자신의 패에 있는 포켓몬을 한 장 상대에게 보여주고 덱으로 되돌립니다. 그 후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을 한 장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원래 BW 때도 나왔던 카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카드를 처음 보았을 때 로스트 마치와 함께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두코가 아닌 솜솜코가 패에 잡혀서 진화가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솜솜코를 다시 덱으로 돌리고 두코를 찾고 그로 인해 다시 진화할 수 있는
시너지가 아주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카드는 근육 패드입니다.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가 4개인 포켓몬의 최대 HP는 50 커진다고 합니다. 태그볼트에 수록된 세레비 이상했고 태그팀 GX와 잉어킹 고래왕 태그팀 GX와 함께 쓸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새로운 서포터 카드 미나의 환대입니다. 이 카드는 자신의 패가 이 카드를 포함해서 6장 이상이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상대의 필드의 포켓몬의 수만큼 자신의 덱을 뽑는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덱에 보면은 미나의 환대가 한 장, 2장씩 꼭 들어있는데요. 난청과 같이 꼭 필요한 드로 관련 서포터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웅의 근성입니다. 포켓몬 통신과 마찬가지로 SM 이전의 팩인 XY 버전의 팩에서 재수록된 카드였는데요.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과 기본 에너지를 합계 6장 상대에게 보여주고 덱으로 되돌립니다. 그 다음은 초련의 암시입니다. 상대의 패를 보고 원한다면 그 중에 있는 서포터를 한 장 선택해서 그 서포터의 효과를 이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단 상대의 패를 보면 서포터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태그볼트에 수록된 스타디움 카드인 보라타오는 서로의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마다 한번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인 의수제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EV의 진화 스트럭처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망의 태그볼트 마지막 카드 상록숲입니다. 서로의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마다 한번 자신의 패를 한 장 트래시해도 좋습니다. 그 경우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나서 패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기존에 에너지 스피너가 들어가는 덱, 예를 들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스피너를 빼고 상록숲을 많이 넣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그볼트에 수록된 모든 카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